5월 5일 수요일 미주놀과 히사모의 뉴스는 오늘도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메릴랜드, 샌프란시스코, 뉴욕, 경제 재개가 되면서 이런 범죄들은 더욱더 일어날 것 같은데요. 조심하시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역할, 시뮬레이션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프랙티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한 흑인 여성이 길을 가던 아시안 여성에게 무차별 망치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인 뉴욕시 퀸스 플러싱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시 전체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곳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는 집단 면역 회의론을 내놨습니다. 변이의 출현과 접종을 꺼리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약국 체인인 CVS와 워크린스에 공급한 백신 물량 중 14만 회분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 개최하는 힐링 투게더 온라인 콘서트 홍보차 자세를 방문했습니다. 헬팍타운 정부의 유급병가 비용 지급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타운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파이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비필수 여행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발 승객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시즌이 조기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산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업소에 침입한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초까지 미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이 알약이나 패치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LA 로컬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LA 카운티가 가장 낮은 옐로우 단계로 진입하면서 완전한 경제 재개방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행사와 파티 등 다수가 모일 것을 우려하며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다소 떨어지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7월 4일까지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SBA가 음식점과 캐터링, 빵집 등 팬데믹 속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요식업체를 위한 무상지원 프로그램 RRF 신청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LA 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급반등 중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에 따라 뉴욕 증시가 출렁였으나 이후 옐런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평생 저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자넷 옐런이 실언을 하지는 않은 거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살짝 간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출렁이니까 긴급하게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인 청년 3만 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들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강일한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펼쳤던 사업을 이어가면서 상공회의소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안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아시안 증오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 샌프란시스코 미드마켓 지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4세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이미 메릴랜드 지역이죠. 리커스토어인 줄 알았더니 주류 판매하는 곳에서 이 정신병자로 보여지는데요. 벽돌을 들고 나타나서 한인 여성 2명, 자매가 운영하는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단 MBC 아메리카의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자 한 남성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요. 여성은 남성이 쥐고 있던 벽돌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 50분쯤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남성은 다짜고짜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들고 온 벽돌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이 달려와 막아보지만 남성의 공격은 더 과격해집니다. 피해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주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자매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아들이자 조카인 존 윤 씨가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공개됐습니다. Like, it doesn't make sense why they would come here to make a living and be treated like this in a community that should like embrace them, because we've been here for over 20 some years and we are part of the community. 2분 30초간 이어진 사투 끝에 남성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주변의 도움으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피해 여성 모두 피투성이가 됐고 윤 씨의 이모는 3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50살 데일 도일스를 용의자로 체포해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폭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용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인 여성을 겨냥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격분하며 주 당국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It was pretty hard to watch with the two, elderly older women being smashed in the head with a brick or a cinder block.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손님으로 보여지죠? 손님으로 보여져. 남자놈. 전 남자도 아니죠.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도망가는. 사실 이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남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하지만 저거는 인간이 아니죠. 뻔히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이 정신병자 남자가 벽돌로 여성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면 최소한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커를 하거나 저런 로컬 샵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여성 2명과 남성 1명, 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쉽지 않지만 저런 벽돌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요, 일단은 당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일단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입구 쪽에 진짜 빨래방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화전이라든지 응급 쓸 수 있는 야구방망이라든지 한 개 놓고, 아무리 남자라도 저렇게 하게 될 때는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가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정당방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해서 기절을 시켜야지만 막지, 안 그러면 저렇게 그냥 몸으로 막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저런 강도들한테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이건 진짜 아니죠. 그쵸? 어저께도 LA 한인타운 벌먼 하고 윌셔의 메트로 쪽에서 이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칼로 찔리는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쳐가고 있으니까 운전하다가도 절대 옆에 사람하고 시선 마주치지도 마시고요. 난폭 운전하거나
크락션을 가끔 울리는 미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국에 보면은 이 얼바인에도 꽝꽝 울리는데 예, 큰 사단 나죠. 참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운전하다 당하시면 그냥 외면하고 미친놈이네 하고 그냥 가시고요. 미친놈이네란 말도 속으로 하셔야지 또 겉으로 했다가는 또 싸움 납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흉흉해서 하루하루 그냥 무탈 없이 지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 조심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입각설이 제기되었으나 거절했던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이번엔 인도 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대변인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축해야겠죠.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외교 수장들이 오늘 아침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삼각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우영 외교부 장관과 일본 모테기 외무상이 이후 따로 첫 만남을 가지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던 한일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 일본 저 모태기 저 외무상 저 그지 같은 놈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이 더 문제다라고 맞받아쳤답니다. 와, 이거 여러분 일본 지금 지진 나고 뭐 아무튼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저 썩어빠진 정치인들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 정말 제일교포들 비롯하여 대다수의 착한 일본인들 뭔 죄입니까? 한국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뭐 여권 대선 후보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이낙연 전 대표는 징집된 군인이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지원을 각각 언급하면서 청년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생아 수가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360만 명으로 2019년에 375만 명보다 4%가 줄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집에 같이 있는다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정말 아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인구가 줄게 되면 그 나라의 국력과 이 모든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미국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인도라든지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머릿수가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땅덩이도 좀 크긴 하지만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 한 국가의 국력이 떨어지는 가장 안 좋은 신호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따라 엄청난 강풍과 폭우, 토네이도가 이어져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알라바마에서는 돌발 홍수가 일어나고 텍사스에서 버지니아까지 수많은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미주널 가족 여러분,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렌트카 시장의 붕괴, 신차 생산 문제로 공급이 줄고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늘어 중고차 시장이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어서 지금이 여분의 중고차 판매 최적기라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한 후에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나 힌쇼 엘버타주 최고 의료 책임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발생한 두 번째 혈전 환자인 50대 여성이 사망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만 3천회 이상이 접종된 이래 최초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5만 3천의 접종 이후에 한 명의 사망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망자도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뉴스들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죠? 신문은 카톡 하나에 대한민국이 멈췄다. 1시간 넘게 먹통이 되었는데요. 이곳 미국과 캐나다 전 해외에서는 오히려 밤새도록 카톡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무렵부터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메신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접수돼 확인 중에 라고 좀 밝혔는데, 현재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서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현재는 다시금 복구가 된 상태인데요. 일부 이용자들은 카톡 오류인 줄 모르고 PC 버전 전부 삭제, 파일까지 전부 날리는 일이 벌어졌고요. 저희 미즈노 가족 가운데 몇몇 분들은 컴퓨터가 문제인가 싶어서 다 띄어가지고 컴퓨터 수리점까지 가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 카톡으로 모든 것을 소통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PC 버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화기도 안 되었는데, 제가 한국 카카오 주주인데 이러면 안 되죠. 어찌됐든 카카오톡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지만 뭐 자세히 보면 카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도 1년에 두세 번씩 꼭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직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변종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는 빠른 전파력 때문이죠. 면역을 뚫어내는 힘도 강한데요. 백신을 맞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브라질과 칠레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백신은 맞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늘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을 막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7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변종에는 효능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0%, 노바맥스와 얀센은 50%대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화이자의 효능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항체 보호 효과의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해 8월 발생한 남아공 변이는 8개월 만에 약 10개국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인도에서는 3중 변이까지 나왔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미국발 변이, 항체를 무력화하는 남아공 변이, 브라질발 변이에 더해 또 다른 변이가 더해진 건데요. 면역 반응과 감염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을 뿐 아직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과 공급이 변이 바이러스의 생성과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완전히 종식하는 단계까지 백신 접종으로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고, 예측이 돼 향후에 계속 변이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존 백신이 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라 그러거든요.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내 공장의 추가 건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TSMC 및 삼성전자 등을 포함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요청했던 자국 내 투자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사는 애리조나에 총 6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반도체 이 최대 고객은 중국인데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CNN에 따르면 페이스북 독립위원회가 페이스북의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차단 조치를 일단 허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이들은 페이스북은 표준 없는 벌칙을 적용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 활동을 중단시킨 시점에 6개월 이내에 적절한 벌칙을 재검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벌칙 부과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복귀가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새로운 SNS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국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요. 가상화폐가 투기라던 대한민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무려 5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5일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2017년부터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343억, KDB 산업은행 117억 7천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천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대로 하면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알 수 없는 자산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셈인데요.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며 200여 개의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폐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정부가 투자했다는 건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뒤로는 정부도 투자하고, 야, 이거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뭐가 힘들어지냐면 혼돈의 혼돈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 한번 코인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여기서 국내는 대한민국입니다. 도치코인이 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5일 오후 6시 53분 현재 업비트에서 도치코인이 전날보다 20% 오른 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현 오전 10시 시각이거든요. 자,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볼까요? 무려 6.57% 상승한 57,396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물 같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오늘 미즈노의 마지막 뉴스는 메가밀리언 복권 소식입니다. 자, 메가밀리언 요즘 핫하지요. 왜 핫하냐면은요, 22차례 추첨에서 연속적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누적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 달러. 3억 7천만 달러로 어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5자리 맞춤 복권이 나왔는데요. 상금만 무려 94만 7,704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어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일반 번호 일단 넘어가고 어찌됐든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설마 내가 저거 사면은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즈노래 이 뉴스를 듣고 사신 분 가운데 당첨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통키 뉴스와 히사모의 이 뉴스를 들으실 확률이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저희가 미국에서 준비하는 이 영상이 한국과 전 세계에서 들으시는데 말입니다. 복권을 즐겁게 사는 법 알려드릴까요? 복권이 당첨될 때까지 행복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불, 2불의 복권이 여러분에게 정말 보약 이상의 큰 엔돌핀과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 들으시고 메가 복권 당첨되신 분들, 혹시 당첨되시게 되면 저희랑 반띵은 안 하셔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5월 이후에 미즈노를 후원하는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꼭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요즘처럼 개인 혼자서 투자하기 힘든 분들 큰 도움받고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노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구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